그는 음악 유산이 풍요로운 땅에서 나고 자라며 일찍부터 이 기타의 삶을 온전히 기대었습니다. 그 땅을 떠나면서 그의 음악은 오히려 더 다채롭고 비옥해졌습니다. 그의 기타줄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 가지 않았던 세계에 닿고 그 세계의 음악을 끌어들여 새로운 풍경과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먼 고향의 시간을 지금 그의 기타가 기억하는 선율로 풀어낸 음악이 엽서처럼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가본 적 없는 곳의 오래된 풍경이 낯선 그리움으로 번져 옵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 새음악 라운지. 오늘은 브라질 기타리스트 파비아누 두 나시멘투의 무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여행 이승열입니다.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이죠. 세우맹 라운지. 오늘 문을 열어준 특별 손님은 브라질의 기타리스트 파비아노 두 나시멘투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라이브 연주 잘 듣고 왔죠. 게시판을 보니까 벌써 일찍들 와서 반응 보여주고 계신데요. All You Lose 눈빛이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작년 앨범 수록곡이네요. 오늘 또 이 앨범에서 라이브를 하진 않으시나? 아무튼 앨범이 좀 독특한데 요거에 대한 질문도 이따가 있습니다. 파비아노 두 나시멘투 정식으로 인사 나누기 전에 안내해드릴 게 있죠. EBS FM 어플리케이션 반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세우맹 지금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 함께 하신다면 EBS 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셔서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 채팅으로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파비아노 두 나시멘투 씨와 함께하는 이 뜻깊은 시간에 저와 또 두 분의 특별한 손님 추가로 모셨는데요. 먼저 바로 내일 있을 이 파비아노 두 나시멘투의 내한 공연 주최자죠. 기파 레코드의 대표 김영혁 씨 나와주셨습니다. 김영혁 대표님 이렇게 또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왼편에 앉아서 하시는 건 또 처음이라. 그렇죠. 네, 자리를 바꿨네요. 예, 네. 좀 정중하게 제가 좀 네, 인사. 저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또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도 낯이 익은 분인데 오늘 인터뷰 통역을 맡아주실 한국 최고의 음악인 전문 인터뷰어, 풍부한 경험과 어제 또 레이디 가가와의 인터뷰까지 잘 마쳤다고 소개하셨잖아요. 뮤직 저널리스트 이미윤 씨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최고의 한국어 전문 인터뷰어 임희. 아, 왜 그러십니까? Hello everyone. 예, hello everyone. 맞습니다. 예, 영어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네, 예. a little bit. 예. 이 오늘의 메인 게스트 분이 이렇게 나와 계시는 것도 참 이 기쁜 일인데 이것도 기대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영혁 씨와 이 또 만나는 게 기대된다고 희윤 씨가 어제 그냥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네, 방송용 멘트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게 뭐였냐면 디테일을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잖아요. 예.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방송 전에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5분 정도 대화를 심도 깊게 나눴고요. 저희 네. 뭐 안지가 한 15년 되는데 15년 동안 나눈 대화의 한 절반 정도를 소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의 집에 가도 될 정도로 그렇구나. 뜻깊은 시간. 네, 통역은 하고 가셔야죠. 이런 식이군요. 네. 하고 가겠습니다. 예, 통역 설마 안 하고 뛰쳐나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소중한 게스트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서 메인 게스트 얼른 소개하겠습니다. 파비아노 두 나시멘투 반갑습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청취자들에게 직접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W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the listeners? Oh, hello. Yeah, it's an honor to be here. My first time in Seoul. My name is Fabiano do Nascimento. Yeah, I'm from Brazil, but I grew up. I spent a lot of time in the U.S. in Los Angeles, and recently I've relocated to Japan. And yeah. 오, 네, 한국에 오게 돼서 정말 반갑고 뜻깊고요. 미국 LA에서 또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지금은 일본에서 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일본과 연관되어 있는 정보는 지난 시간에 또 영혁 씨가 알려주셔가지고 그때 함께하신 청취자분들이라면 일본 투어 중이시고 또 한국에도 이렇게 또 공연을 처음인 거죠, 공식적으로 영혁 씨. 그러니까 첫 내한 공연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아, 서울에서는 처음인데요. 서울, 네, 예, 첫 그 전에 공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한국 방문 처음이 아니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I understand that this is not your first time visiting Korea, right? Yeah, I came once recently. I was invited to play at a festival in Gyeongju.
and that was my first time officially here in Korea. But it's my first time in Seoul, and yeah, I hope to come back more. 최근에 경주에서 음악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제 공연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서울은 처음이라고 하시고 앞으로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네요. 예. I hope so too. 예. Visit more. Yeah. 예.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은 또 여러분들도 동감이실 것 같은데 뭐 화면에 이 스크린에 지금 게시판 반응들도 영어로 지금 저희가 또 바로 통역을 해가지고 올려놔서 파비아노도 이걸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경환님, 7108님, 김아린님 등등 이렇게 아름답다, 웰컴 투 새우맹이다 뭐 이런 좋은 코멘트들 지금 막 올려주고 계신데요. 더 많이 올려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이제 영혁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처음 이 파비아노 드 나스멘트의 음악을 발견했을 때 그 공연 섭외해야겠다 바로 그렇게 떠오르신 아니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예. 왜냐면은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오래전이었고 네. 그때는 어쨌든 LA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또 브라질 출신이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공연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지 바로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그 활동 지역을 이제 일본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가까워진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주에서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셨는데 예. 그때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울에서도 하면 좋겠다. 서울에서. 네, 그럼 바로 여쭤봐야죠.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이 김밥 레코드의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랐는지 흔쾌히 또 응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When you first received the invitation to perform from Gimbap Records, what is your initial reaction? My initial reaction, well, I met actually Minchai from Gimbap in Japan recently, and that's how I became aware of Gimbap Records, and yeah, I was very happy to come, and I've been seeing the work that they're doing here, and the artists that they're inviting, and the things they're curating. So I'm very happy to come and play and be a part. 네, 일본에서 이제 김밥 레코드 관계자분들한테 이제 김밥 레코드 존재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뭐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김밥 레코드가 일을 하고 또 큐레이션 같은 것들을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그런 음반사 기획사였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하게 돼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바로 그럼 다음 질문. 지금 뭐 LA 그리고 일본에서 또 거처를 이제 잡으시고 음악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그 고향인 브라질을 떠나서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신 그 이유가 그 좀 더 글로벌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건가 확장에 뭐 추가 질문으로 그 뭐 미국에서 일본으로 옮기게 된 또 배경도 살짝 궁금하긴 하네요. 예. 네, you've been working between Los Angeles and Tokyo, right? What do you gain from creating music outside your hometown of Rio de Janeiro, one of the great centers of global music, right? And is it exposure to new sonic trends or something more personal and artistic? I think life took me to these places. I think it wasn't so much of a artistic choice per se, or in pursuit of something in particular. I think through I moved out of Brazil when I was quite young, and when I was 15, 16, and I lived many years in Los Angeles, and I got very quickly exposed to so much different music because I grew up in a musical family in Brazil, and also I was exposed to a lot of the traditional music like choro and bossa nova and
my uncle was a bossa nova. He played with Leni Andrade, a singer, in her band for a long time, and with many of the bossa nova artists. And so that was very much part of my foundation as music, Brazilian music. But I've always loved also American music and jazz and different kinds of music that I listen to. And when I moved to Los Angeles, I met so many musicians and with different styles, and I had the opportunity to play with many of them. And so I think just naturally through life, these things are influence me and inform me. And I've never been somebody that necessarily felt like I need to stick to the Brazilian lane or to be an interpreter or even though naturally I feel like I do preserve some of that tradition of Brazilian guitar, but I've always wanted to I've always want to write music. I love writing music and do different things. So, and then Japan. I've been going to Japan since 2009, and I've always been invited back, and I've made many great friends there, and I love going there, and and I think just naturally also the people and the music and the environment has influenced me in ways that I can't even explain. I think it's beyond words. It comes through the music sometimes, and it surprises even myself. 오케이. 어렸을 때 이제 물론 브라질에서 성장을 했었고 그 어떤 음악적인 패밀리 안에서 성장을 했다. 특히나 뭐 쇼르나 보사노바나 이런 브라질의 전통 음악들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또 삼촌께서 직접 보사노바 뮤지션이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기반이 되었고 하지만 한 15살, 16살 무렵에 미국 LA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됐고 원래부터 미국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뭐 재즈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현지에서 다른 뮤지션들과 교류도 하고 함께 연주도 하고 이럴 기회가 많아서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됐고요. 특히나 뭐 브라질 음악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브라질리언 기타라든지 이런 것들에 물론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도 자연스럽게 있지만 그것보다는 브라질 음악에 천착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음악들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됐었고 또 한 2009년부터는 일본을 오가면서 좀 교류를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일본에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이 음악으로도 자연스럽게 표출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일본에서는 계속 초대를 반복해서 받았다.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나시멘토 선생의 음악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게요. 네. 또 그 인터뷰 자료가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애정 같은 게 이제 있다. 그 일본의 팬들에 대한 그 인터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하셔가지고 실제로도 굉장히 일본에 대한 그 애착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라이브로 연주한 곡이 All You Lose 그리고 이게 그 작년 앨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게 브라질 말이 아니더라고요. 포르투갈 말이. 요 수록인데 이 눈빛, 뭐 눈의 뭐 광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지 그 앨범 또 어떤 의미인지 조금 독특한 약간 일본과 동양의 느낌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Okay, Fabiano. All You Lose, right? Is a track from 2025 album called. Is it cave jazz or cavejas? What is it? It's a made-up word. Made up word. So Cave jazz. It could be cave jazz or cave jazz or I don't know, anything you want. it's not English, but just made up word. It's a made-up word, I guess. Jazz with one Z, because it's not quite jazz. 일단은 뭐 cave jazz라는 이 제목 자체가 만들어낸 말이다. 신종. 네, CAVEJAZ인데요. 앨범 제목 자체가. 그리고 and it can be translated into English as light eyes, all you lose, right? What inspired you to choose this title, and what does it mean to you?
That's a good question because that's one of sometimes there are titles in songs that I don't know why I chose the title, and that's one of them that actually kept sticking to me somehow. That Olhos Luz, it kind of stuck, and I even asked myself, why is it Olhos Luz? But it's Olhos Luz. Okay, well, so be it. Sometimes some titles have very clear meaning, and some are just, quite random. So Cave Jazz, where is it from? Well, that was the title came through a good friend of mine, saxophone player in LA, Sam Gendel, and he was listening to the album before it was, when I was still mixing it, and then he was like, "Oh, Cave Jazz," he said it, and then it just is stuck. So that's that. 네. Just from a joke, Okay. 네, But it's nice. I like it. I like the reaction of at first, like people, Cave Jazz, Cave, what? What is this? What is this? So, okay, that's why it's Cave Jazz. 네. 일단 뭐 곡 제목 그 Always Lose 눈빛이라는 거는 그냥 왠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단어가 맴돌았다고 해요. 눈빛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곡 제목을 짓게 됐고, 그리고 이 앨범 제목이죠. 케이브 재즈라는 거는 이 샘 젠델이라고 하는 같이 협업을 했었던 그 아티스트가 이 앨범 믹싱 과정에서 앨범을 좀 들어보더니 이거는 케이브 재즈 같은 느낌이다. 동굴 재즈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 말 자체가 동굴 재즈, 케이브 재즈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붙이게 됐고 사람들도 다 재밌어 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케이프 재즈 얘기를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음악을 일단 듣고 와서 케이프 재즈 음반의 참여자들이 이 와키치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출신 아티스트를 포함한 또 브라질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싱어 제니퍼 사우자의 이름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외에도 도쿄 일본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의 협업도 있었고요. 일본 스튜디오 녹음도 포함된 그런 결과물로 세 부분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독특한 구조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The recording process for this album was quite unique. You organized 3 separate sessions, studio recordings in Brazil with Paulo Santos of Wakti and Jennifer Souza, a live recording in Tokyo with Uzan. And a solo studio session in Japan. So what kind of sound you were ultimately seeking through this multi-layered process? Yeah, this project, it was kind of accidental that it happened that way because the original idea was to record the whole project in Brazil with Paulo Santos Wakti, who Jennifer Souza introduced me to, and also she inspired and suggested us to get together and do this project. And I've always been a huge fan of Wakti for many years, and I've always wanted to meet and work with Paulo Santos because of what he does. He creates instruments out of scratch. They make amazing sounds out of So during the time I went to Brazil, there was a huge fire happening in South America, and multiple cities were covered in smoke and really heavy fire smoke, and so it was really difficult to actually work during that time. So our all of us were kind of having difficulty breathing and being outside, and it was not so enjoyable that week, and it happened to be the week we reserved to record together and be in Minas Gerais. So the sessions were cut a bit short because of this, and we just recorded kind of freely and as we felt, as our energies would allow us to do, and without any pressure, So we recorded. It was great. And then when I went back to Japan, I had a concert with Uzan in Tokyo, and it was recorded live. Also accidental. I wasn't aware they were recording it at the time. And then some of the music
was similar to what I was playing and doing with with the project with Paulo Santos. I'd also played some similar themes with Yuzan, so I just combined the recordings and to complete the project. That's basically how it happened. Okay, great. 네, 그 원래는 이제 브라질에서 그 파울로 산토스, 왁치 이분들과 굉장히 이제 이분들을 존경했기 때문에 팬이었기 때문에 늘 이제 함께 하고 싶었는데 이제 마침내 함께할 기회를 얻었고 근데 마침 그 브라질에 가서 녹음을 하게 됐을 때 남아메리카 남미 전역에 좀 산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심각해서 일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야외 활동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어서 컴팩트하게 아주 짧게 일주일 정도의 작업 기간을 확보를 했고 그동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이제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콘서트를 유잔이라는 그룹과 함께 했는데 이제 라이브인데 사실 녹음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라이브를 했는데 녹음이 되어 있더라. 근데 마침 그 결과물 자체가 그 왁치와 브라질에서 함께 작업했던 것과 결이 상당히 맞아서 이런 것들을 좀 합쳐내서 이 앨범을 만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잘 들었고요. 라이브를 이제 한 곡 더 청하겠습니다. 지난번 영혁 씨가 소개한 그 음반이죠. 가장 최근 음반으로 알고 있는데 빌라 16집에 수록된 Springtime이라는 곡을 직접 오늘 두 번째 라이브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투닝 중이시니까 그 앨범으로 나시멘토 선생을 처음 만난 건 아니죠? 네, 아니죠. 이전에. 네, 뭐 방금 숫자를 이야기하셨지만 네, 16장이나 되는 앨범을 네. 녹음을 하셨기 때문에 뭐 앨범은 그 전부터 들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더라고요. 오늘 상당히 예. 많고 또 굉장히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또 각각의 앨범에서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16장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뭐랄까 뭔가 모험이나 여행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가장 최근 앨범 빌라는 뭔가 지금 계절에 듣기 딱 좋은 그런 음악이라서 네네. 오늘 이제 라이브도 준비를 하셨지만 들어보시면은 뭐 모르시는 분들도 다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Fabiano, are you all done with the tuning? Okay. Thumbs up. Okay. 이 파비아노 드 나시멘토의 연주로 듣는 Spring Theme 청하겠습니다. Yeah.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오늘은 브라질의 기타리스트, 아티스트 파비아노 두 나시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두 번째 라이브 연주도 잘 들었습니다. 이 최신 음반 빌라 음반 수록곡 스프링 팀 잘 들어봤는데요. 한 곡 더 연주해 주신다고 하네요. 이번에 들어볼 음악은 빌라 음반의 수록곡 빌라. 예. 맞나요? 이 음반 수록곡?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아까 그 케이브 재즈. 케이브 재즈. 예, 예. 케이브 재즈에 수록된 헷갈렸습니다. 음반 제목이 같아서 케이브 재즈 수록곡 빌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비아노 두 나시멘토의 내한 공연 첫 서울 공연은 바로 내일이죠. 4월 9일 목요일 밤 8시 웨스트브리지 라이브홀에서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또 다음 곡 케이브 재즈 수록곡 빌라 들어보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아티스트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지는 특별한 시공간 세우맹 라운지. 오늘의 주인공 브라질의 기타리스트 파비아노 두 나시멘토의 라이브 연주 한 곡 더 듣고 왔습니다. 작년 발표 음반 케이브 재즈 수록곡 빌라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면요. 4월 9일 내일입니다. 목요일 밤 8시 서울에 있는 웨스트브리지 라이브 홀에서 파비아노 두 나시멘토의 서울 첫 내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았고 궁금한 점도 많은데 뭐 많이 건너뛰었어요. 사실 통역을 거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라이브가 중요하니까 더 많이 들어봤고요. 이분이 참 방대한 디스코그래피죠. 지금 40 초반 되셨는데 16장의 음반 10년 좀 넘은 활동 기간 동안 그 정도로 발표를 했으면은 상당한 이 정말 매진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앨범 수만 보고 저는 예. 조용필 씨인 줄 알았어요. 예. 네. 어떻게 이렇게 정력적으로 생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네. 15페이지 질문입니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예, 있습니다. 예. Okay, Fabiano. From your debut album Danza dos Tempos in 2015 to your most recent release Villa this past February, you've released 16 full-length albums. What's the secret behind such remarkable productivity and creative energy? It's a good question. I don't know. I think a lot of I love recording music, and there's also a lot more. There's a lot more things I have recorded and in the past, and some projects. I don't really know how to answer the question because I feel like there's so much more I would like to do, and I think sometimes recording, for an example, like the process of cave jazz was very part of like traveling and connecting with other musicians, and it happened very naturally and fluidly without so much. We got together and we played that day, and that was it. Just like the recording with Yuzon live, it happened live, and that was the recording. So, and then, there are other projects that take a lot more time to produce, such as Vila with the orchestra, and so, yeah, I don't know what the secret is. I like to continue playing and evolving and working with people as long as I can. So, yeah. Okay. 뭐 비결이라고 딱히 잘 모르겠다 말씀을 하시고 일단은 음악 녹음하는 과정 자체를 너무나 즐겁게 생각을 하고 늘 뭔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분이고요. 예를 들면은 케이브 재즈라는 앨범 녹음할 때 그 과정 자체가 어떤 여행이나 마치 사람들과의 연결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뮤지션들과 늘 라이브 방식으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작업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고 또 반면에 빌라 같은 앨범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작업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스스로도 진화하는 과정이고 또 교류하는 과정 이런 것 자체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게시판에 아까부터 그 파비아노의 음악을 들으면은 가야금이 들린다는 질문이 있어서 Would you like to take one of the listener question? Sure. Yeah, it's on the screen. The first one. They're drawing comparison of your music to. Oh, interesting. Yeah, I don't know of this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 called gayagyeong. How do you it's like a 가야금. It's like a zither. Like something like koto in Japan. Right. Yeah, many people have asked me, if like, or have mentioned that my music sounds like some Japanese thing or some other folkloric instruments, and I see. Yeah, I like to put different materials under the strings to like prepare the guitar in different ways. There's sometimes I flip strings around, and sometimes I put sponges or different materials on the guitar to change the texture and the sound.
and keep it woody and sound still very. So I think there are a lot of old string instruments that end up sounding that way. A lot of African music has influenced me also because I see the guitar as a percussion instrument. So I think when you take some of the resonance out a little bit, it becomes more percussive. Starts sounding like, and then it starts sounding like many of these other instruments. I think traditional folkloric instruments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even like kalimbas or zitar or koto or these. 네. It's not intentional. It just yeah.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청취자 질문 중에서 가야금 같은 소리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가야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음악을 들었을 때 일본 음악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하시고 또는 어떤 세계 민속 음악 같다라는 그 소감을 많이 전해주신다. 근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금도 그런 플레이를 보셨지만 프리페어드 기타, 그러니까 기타에 어떤 물체를 끼워 넣는다거나 이렇게 뭐 스펀지도 끼워 넣고 뭐 종이도 끼워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질감을 좀 바꿔서 연주하는 걸 좋아하고 타악 질감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렇죠. 타악기처럼 접근을 하기도 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칼림바 같다고도 하고 지터 같다고도 하고 고토 같다고 하는데 어쨌든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질문을 또 저희 청취자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네. 협업하고 싶은 한국 아티스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Are there any Korean artists you'd like to collaborate with? By name, it's hard for me to remember. I don't think I can remember any names off the top of my head right now. But I've recently become aware of a few that we follow each other. I've been hearing some artists that are doing some really cool, interesting things here. But I'm sorry that I can't. Names are not coming to my mind. But sure, at some point would be cool to collaborate. Yeah. Do you remember the genre of that musician? There's this girl that plays guitar and does some interesting things, and then I don't know some different. Yeah, I don't know. I have to go back, and there's so many artists. There's so much music that I listen to that I don't want to confuse. I get confused. 네. 이름은 뭐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뭐 그 SNS 팔로우도 서로 하면서 이렇게 한 번쯤 협업하고 싶은 그런 교감을 주고받았던 아티스트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뭐 0890님께서 이 질문 하나 떡 올려주셨는데 지금 너무 점잖게 앉아 계시는 영혁 씨에게 이거 하나 여쭤보면 굳이 좋을 것 이런 같아요. 질문 해야 될까? 청취자 질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팬이 되었어요라고 일단 파비아노의 음악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표현해 주셨는데 영혁 씨는 이분의 팬이신가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악 취향에 비춰서 진실만 말해달라고. 음악 취향에 비춰서 진실만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확실한 팬이라고. 그 본인에게도 팬이라고 한번 고백해 주시죠. I'm your big fan. Thank you. 시간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아쉽지만 질문이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한국 기타 지망생들 기타리스트라면은 이렇게 모던 마스터 브라질 기타에 또 네. 이런 또 국제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런 분에게 귀를 쫑긋 관심을 또 지대한 관심을 보일 듯한데 그런 기타리스트 지망생들에게 조언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또 기타리스트를 대상으로 강연도 펼치고 계신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것도 두루 좀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Okay. We hear that while in Japan, you've given lectures to aspiring guitarists. So what advice would you offer to them and to aspiring guitarists here in Korea as well? It's a good question. Advice. I don't like to give too much advice because, but I'd like to. If I'd like to encourage everyone to to find their way, find their sound, right? I think a lot of guitarists like to follow a formula. I think that's beautiful too. To follow. I mean, like repertoire and play a certain way, like
you know, I think like in many traditions, like, you know, the flamenco tradition, they play flamenco. You know, it's very, very serious, right? And in classical guitar, classical music, they play. It's a very serious thing. They compare each other, and it's, you know, it's about who's very technical, very almost like an athlete to the instrument. I don't feel like I'm, you know, I found a different path for myself with music, but I respect all the guitarists that work very hard and you know, to play these genres so well. If that's your thing, that's great. But I also think the guitar is such a, you know, a interesting and beautiful instrument, the nylon string, and there's so much space to create and to expand, I think, you know, and if you feel, I think don't be afraid to find your own sound, you know, find your what's you know, yeah. I think to study traditions, to, you know, take in what is useful to you and create what, you know, what feels natural to you, and continue to explore and research music, old music, and I think all those things can be the formula of something very interesting for each artist, I think. 오케이. 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자신만의 방식, 자신만의 사운드를 찾아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정해진 형식이나 레퍼토리 같은 것들, 예를 들면 플라멩코 기타라면 그 전통이 있을 거고 클래식 기타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것들을 뭐 학습하고 연구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하지만은 기타라는 게 워낙에 흥미롭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확장하고 실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전통을 학습하되 그것을 자신의 유용한 도구로 취해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훌륭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운동선수처럼 연주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운동선수가 돼야 돼. 그다음에 그렇죠. 아티스트가 돼야 되는 건데. 맞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은 영혁 씨에게 전 여쭙고 싶은데 이렇게 또 공연을 망설일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를 들으시고 연주를 들으셨다면. 근데 아직 이 정보를 모르셔서 공연 일자나 장소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확실히 또 정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월 9일입니다. 내일이고요. 내일 목요일 저녁 8시 웨스트 브릿지 라이브 홀인데 이게 영어로 된 이름이라서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홍대 앞이 서교동입니다. 그렇죠. 서교를 영어로 하면 웨스트 브릿지거든요. 훌륭하죠. 그래서 웨스트 브릿지 라이브 홀에서 오늘까지 예매는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도 티켓 구매 가능하시니까 네. 뭐 바로 공연장으로 내일 찾아오시면 네, 공연 관람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나시멘토 선생님한테도 짧게 아주 짧게 내일 공연 일정 끝나고 계획도 궁금하고 한국 팬에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만 여쭤주시면 좋겠습니다. Okay, Fabian. After tomorrow's performance, what's next for you, both in terms of your schedule and your musical plans? And could you share a message for your fans here in Korea? Well, first, what's next for me? Continue to work on projects and things. I'm coming back to Japan, going back to Japan for a bit, and then we'll be touring later in the year, North America, and then possibly Pacific Asia again at the end of the year. But yeah, and you know, the journey continues as always. And my message to Korean fans, I'm just thank you. You know, it's really a honor and such a joy to come to Seoul and to be able to play for all of you for the first time, and a great surprise because every place I go, I never know who's listening to my music, who knows about my music or is interested. So I, just a big thank you to all the listeners, the fans. Muito obrigado. Muito obrigado.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짧지만 이렇게 또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준 아티스트 분에게도 감사드리면서요. 이제 1부 끝곡 전해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요. 파비오 나시멘토의 올해
아까 못 트는 2020년 앨범에서 플레루디오를 음반해서 히우 타바조스 강 전하면서 예, 아티스트와 인사드리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